120회 전산세무이급 이론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요런 게 좀 어렵죠. 주식수와 자본 총계의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식 분할, 우리가 주식 분할이라고도 하고 액면 분할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둘이는 약간 다르지만, 자, 주식 분할은 말 그대로 그 주식 수를 갖다가 증가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주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당 5,000원이다. 이러면 금액은 5억이죠. 5억인데 주식 수를 갖다가 더 증가를 시켜버려요. 그럼 총 몇 주? 20만 주죠? 20만 주가 되는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 주식 수를 늘려버리는 겁니다. 주식 수를. 이걸 우리는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고 주식 수를 늘리는 걸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액면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 액면 분할은 자, 예를 들어서 10만 주인데 10만 주는 많다. 예를 들어서 만 주인데 주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억이죠. 그죠? 1억, 10억, 100억이니까. 근데 100억인데 액면이 100만 원이니까 주식 금액이 일단은 100만 원이니까 액면이 100만 원이니까 사람들이 내가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없어. 그 이 주식 못 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50만 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50만 원. 요걸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럼 이게 몇 주가 되겠죠? 2만 주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50만 원 되네? 그럼 내가 100만 원 있으니까 2주 살 수 있죠. 한 주도 살 수 있고. 그죠? 접근성이 편해지니까. 그런 걸 액면 분할입니다. 그 주식 분할은 수를 증가시키는 거고, 액면 분할은 액면을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주식 투자하기가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접근을 쉽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액면 분할입니다.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 주식 분할.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은 우리가 맨 처음에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손익 대비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 자본은 이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우리는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를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래가지고 자, 주식 배당을 결의를 하는 거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요래 가지고 뭘 한다? 주식 배당을 실시합니다. 그럼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을 발행해 주죠. 자본금. 요래 되죠. 자, 여기에서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주식 배당이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주식 수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주식 수는 당연히 증가할 겁니다. 그럼 자본 총계는 자본. 자, 여기에 자본이 증가했죠. 그죠? 이건 뭐야? 자본이 감소했죠. 자본은 변화가 없죠. 자본금은 증가했습니다. 자본금은 증가했는데 자본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없죠. 변동 없습니다.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기 주식 취득하면 이게 되죠. 차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 자, 주식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식 수는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죠. 그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사온 거거든. 그 주식 전체 수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얘 자본 조정이죠. 얘 자본 조정입니다. 차변에 있죠? 마이너스. 뭐? 감소. 됐죠? 유상증자는 이거죠. 증자가 이거죠. 이게 증자잖아. 여기 증자죠. 증자, 주식을 발행했다. 이게 증자입니다. 자본금, 증자. 유상, 보통 예금. 돈 받았죠? 여기 유상증자예요. 여기 유상증자입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니까 주식 수는 증가하겠죠? 자본금도 증가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일정 시점 하는 것은 얘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 기간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고한다. 자본변동표 일정 기간 돼 있죠? 다 일정 기간이에요. 자본변동, 자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자, 재무제표가 5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뭐가 있죠? 주석이 있죠. 그리고 주석이 있는 겁니다. 주석은 어떠한 기호나, 그죠? 숫자를 표기해서 충분히 더 설명하게 해주는 거죠. 일정 기간은,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일정 기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2007년 1월 1일 1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 금액이 1억입니다. 여기 1억 있네. 정액법으로 상각했다. 그동안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정액법으로 상각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 날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한답니다. 왜? 연수합계법 사용 못하는데, 그죠? 잔존가치는 100만 원이고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자, 그러면은 2025년도에 표시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상각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죠? 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렬법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요 치도원가를 갖다가 그동안에 했던 요거 있죠? 요 빼버립니다. 빼면 장부 가치가 얼마? 1,000만 원 되죠. 치도원가 1,000만 원 마이너스 잔존 가치 아까 100만 원이죠. 잔존 가치 아까 100만 원이랬죠? 향후 5년 동안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분의 5죠? 그럼 900만원 900만원 곱하기 15거든 15분의 5 3분의 1이죠? 900만원 얼마? 300 2번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이런 문제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라고 낸 겁니다. 예, 틀리라고. 이걸 다 보고 풀면 잘 안 풀리죠. 이 설명을 해주면 좀 나은데. 그다음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 매출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원가. 자, 기초상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여기 매출원가죠. 그런데 공식을 내가 안 해놨네. 그죠? 자, 기초상품 8만원 플러스 매입 환출 할인 남아있네요. 매입액에. 그래서 여기서 24만원에서 마이너스 4만원 마이너스 3만원 그러면 17만원 여기 순매입액입니다. 거기에서 자 기말 얼마?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자, 이러면 매출원가인데 타계정이 있죠. 타계정 마이너스 만원. (19만원) 답은 1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문제 5번에 자,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충당부채. 자, 우리 충당부채이라면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아파트에 수선 충당부채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런 거. 그거는 수선 충당부채는 아파트 고장나면은 수리해 주려고 돈을 모아둔 거죠. 그게 수선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직원 퇴사 할 때 대비해서 만들어두는 거죠. 자,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죠.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그죠? 기간 말마다 결산이죠? 예, 결산 때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정감 조정한다. 맞죠? 설정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전 임직원이 퇴사하면 얼마일까? 이걸 항상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 경우는 하지 않는다. 자, 요 밑에 충당부채를 충족하는 경우, 자,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거의 사건의 결과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한다. 여기 1번이 딱 부채를 설명한 겁니다. 1번이 딱 부채를 설명합니다.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한다. 미래의 의무 아닙니다. 현재의 의무가 존재한다.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추정해야 한다.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지 않으면 인식 안 한다. 자, 충당부채가 있고 이건 또 우발부채가 있죠. 우발부채는 뭐냐면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충당부채는 반드시 생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실행이 되죠. 자, 우발부채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음 6번 문제. 자, 그래프를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중간에 일이 있으니까 보기가 좋네. 자,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 것은 전력요금, 전기요금이죠. 기본요금 되어 있죠. 기본요금. 기본요금 뭐야? 중변동이죠. 기본요금이 있으면 대표적인 게 전력비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고정비죠. 고정비, 그 다음부터는 뭐야? 쓴 것만큼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준변동비 안에는 고정비도 있고 변동비도 있죠. 그래서 얘를 혼합비다라고도 부릅니다. 혼합비. 그리고 이 고정비가 바로 뭐냐? 기본요금이죠. 기본요금입니다. 자, 준고정비는 어떠한 구간이죠. 구간. 그 구간을 지나면 올라가죠. 구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준고정비. 자, 고정비 있죠. 고정비가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있죠? 집세, 임차료, 재산세, 기타 등등. 변동비, 재료비, 노무비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전력비가 고정비야 변동비야 이랬을 때는 변동비가 답입니다. 그런데 전력비가 4개 중에 어디야 이러면 준변동비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선택한 것은 변동비. 자,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단위당이죠. 단위당 이러면 거꾸로죠. 거꾸로입니다. 변동은 단위당 변동은 고정이죠. 고정한다. 일정한다. 그죠? 일정한다. 틀렸죠?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액이 어떻게 증감하죠. 맞죠? 총액이 증감, 이거 맞습니다. 변동비에 대한 거. 자, 조업도 대비 단위당 원가. 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일정, 우하향이 아니죠. 일정한.
우하향은 요거죠. 그죠? 요렇게 내려간다 이러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우하향이죠. 그 다음에 조도 대비 총 변동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우상향. 그죠? 우상향. 요 뭐야? 총 변동비입니다. 총 변동비는 우상향. 우상향 이거죠. 여기 변동비 모양이죠. 그 다음에 전력비는 맞는데 감가상각비는 얘는 고정비입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맞죠. 얘는 아닙니다. 얘는 고정. 그 다음에 4번에 또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맞죠? 단위당 원가는 거꾸로죠? 일정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바 4번이 되겠습니다. 좀 말을 좀 어렵게 만들어 놨네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8번은 두 가지 종류의 시계를 제작하고 있다. 산업용 시계, 가정용 시계.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 원가는 아래와 같고, 직접비가 아래와 같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실제 제조간접비가 약간 250이죠. 예. 그 250만 원을 여기 배부해라. 250만 원을 배부해랍니다. 총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배부해라고? 어디 있어? 이거 있네. 직접 노무리를 기준으로, 그죠? 예, 250만 원을 배부해랍니다. 그러면 250만 원을 그죠? 요걸 비례해서, 그죠?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350분의 350대 150. 그럼 합이 얼마? 500이죠? 500분의 350, 500분의 150. 자, 그러면 계산하면 175만 원? 175만 원? 250 75만 원이네. 175만 원, 75만 원. 605만 원? 얘는 245만 원? 그래야 됩니까? 산업용 시계의 총 제조원가 얘네 총 제조원가 605만 원? 답 3번? 예, 3번 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250만 원을 직접 노무비에 비례해서 배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죠. 350만 원 대 150만 원.
다음에 9번 문제. 이거 숨통이 특定문제죠. 대부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운반비, 운반거리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노무비는 직접 노동 시간 좋고요. 전력비, 전력 소비량, 감가상각비, 면적이라면 뭐가 좋죠? 건물 관련이 좋죠. 건물 이런 게 좋지. 기계 감가상각비는 기계 운전 시간, 그죠? 이런 게 좋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그 다음에 9번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자주 나오죠.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자, 공정 초기 필요 없죠. 가공비 거 물어보니까. 자, 평균법입니다. 자, 평균법. 완성 수량 6,000개죠. 완성 수량 6,000개. 기말 수량이 안 나와 있네. 기말 수량 보여야 되죠. 기초 2,000개, 착수 8,000개, 완성 6,000개, 그럼 기말 4,000개. 자, 기말 4,000개 나왔습니다. 완성도 몇 퍼센트? 완성도 37.5%. 이거 몇 개냐? 그럼 요거 참 어렵다. 4,000개 곱하기 37.5 1,500개 7,500개입니까? 됐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안 내주네. 그죠? 어떻게 해도 편안하게.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는 틀렸습니다.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영세를 적용받는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주의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이 적으면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뭐죠? 면세사업자죠. 자, 그 다음에 재화의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것으로서 선박에 의해 채집된 것은 제외한다. 아닙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저 남태평양에서 참치를 잡죠. 그 오면서 중국에 팔고 일본에 팔고 이래 오죠. 그래 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 한국에서 팔죠. 예, 그죠?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 그것도 수출이. 그것도 수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네. 국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 제공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영세죠. 어떤 거였죠? 외국에서 건물 지어주는 거죠. 국내에서 건물 지어주면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건물을 지어준다. 이 그거죠. 해외에서 건물을 지어준다. 그것도 수출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세금계산서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못한 것은 자 1번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이게 원칙이죠. 예. 원칙은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발급해도 되죠? 그렇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됩니다. 2번 단기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요거는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발급합니다. 단기는 인도될 때, 공급할 때 틀렸습니다. 3번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한다.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죠. 예,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위탁 판매하는 거죠. 자, 내가 맡겼어. 그럼 그 수탁자가 내 물건 대신 팔아주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내 명의로 발급해 주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내 명의로 발급해 주는 그거까지 해주는 거죠. 그 비고란의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참 요거 런스타임 또 처음 나왔는데, 자 지금 이렇게 2024, 2025, 2026 이렇게 나눠지가 있죠. 2024 예정 요거 뭐야 1기 그죠? 자 1기 그 다음에 1기, 2기 자 1기 이렇게 나와 있네. 요때 예정고지 대상기간으로 오른 것은 예정고지 대상기간으로 예정고지는 뭐냐면은 앞에 그 기간이 있죠. 여기 1억 5천만 원 이하다. 1억 5천 이하다. 1억 5천 이하. 1억 5천 이하면은 예정고지합니다. 예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1억 5천 이하면. 앞에 상반기가 1억 5천 이하면은 예정고지 어떤 게 1억 5천 이하죠? 2025년이죠. 여기 1억 5천 이하죠. 그죠? 그러면은 얘들은 부가세 신고를 안 하고 국가가 고지합니다. 1억 5천 이하면은 예정고지 국가가 고지선할로 하면은 앞전에 이거 얼마 냈네? 그 절반 고지를 합니다. 그게 예정고지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 기간으로 오른 것은 자 요때 1억 5천 이하죠? 그럼 뭐야? 7월 달이죠. 2025년 2기 그죠? 2기죠 2기. 요가 2기죠? 2기 예정. (1억 5천) 상반기가 1억 5천 이하면은 그 상반기는 예정 고지한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요거 한 몇 번 나왔던 거죠. 잘못된 것은 원천 징수 시기 우리가 미지급 1월에서 12월까지 미지급되었다. 그러면 12월 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 징수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돼. 12월 달 월급이 미지급되었다. 그러면 2월 말에 원천 징수한 것으로 보고 납부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달 10일까지.
자, 요거 볼까요? 거꾸로 볼까? 자, 1월달 월급을 6월달까지 미지급되었죠? 그래, 6월 30일 날 지급했죠? 그죠? 1월달 월급을 6월 30일 날 지급했대. 그러면 6월 30일, 그죠? 하는 겁니다. 6월 30일. 1월달 월급을 6월 30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아니지. 6월 30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 아니지. 그죠?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봐야지. 6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이거 틀렸네. 그죠? 이거 틀렸네. 6월 30일 날 지급한 게 아니네. 자, 1월분 급여는 12월 말이 원천 징수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기다려야 돼. 요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요거 틀렸습니다. 12월 31일. 거꾸로 올라갈 때는 얘가 답이네. 그러면 3번은 11월분 급여를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본다?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요거 맞네. 7월분 급여를 미지급했다. 7월분 급여를 미지급하면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됐죠? 예. 그래서 1월에서 12월까지 미지급된 것은 그 뒤까지 지급 안 했다는 거지. 요때까지 지급 안 했다는 거예요. 12월 달까지 지급 안 했다는 겁니다. 1월에서 11월 달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지급 안 했다는 거야. 내년에 지급할 예정이야. 그러면 12월 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분 급여, 11월분 급여는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네 돈으로 세금 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달 급여는 12월 달은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거든. 2월 말일까지 미지급했다. 그러면 2월 말일 날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의 4번이 틀린데. 그죠? 1월분 급여는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이 다음 15번 문제. 자, 특별소득공제. 이거 참, 그죠? 특별소득공제. 우리 맨 위에, 그죠? 근로소득 있고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하죠.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 있죠? 근로소득 금액. 여기서 마이너스 인적 공제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연금 공제하죠. 국민연금. 연금소득 공제.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하죠. 요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있죠? 보험과 주택자금. 이게 보험이 사회보험이죠. 우리 월급 받을 때 강조를 떼는 것들. 건강보험, 그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특별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그 밑에 있습니다. 기타. 이번에 국민연금은 여기에 들어가죠. 신용카드는 기타에 들어가죠. 얘 둘이는 기타. 기타 소득공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